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4.36포인트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어닝 쇼크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매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756억 순매도, 기관은 3,49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778.24포인트 0.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만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904억 순매도, 기관은 93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속 쇼크와 중국의 주식시장 개장 영향으로 약법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9.70원, 3시 30분 기준 0.22% 상승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완화 약세에 연동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면은 비만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펩트론이 미국 일라일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소식과 노보노디스크의 이고비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펩트론, 대화제약 상한가, 올릭스, 애니젠, 인벤티지랩, 대봉LX, 블루엠텍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펩트론이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평가 종료 시까지 약 14개월이며 계약 금액은 비공개였습니다. 이 펩트론이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하면서 이는 또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이고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목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기술 이전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신한드 투자증권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나 이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가 성공 시 파급력 그리고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서 양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약을 위해 일상 결과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제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이고비가 이달 중순 국내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 파마코리아가 이달 15일 9시부터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고비 물량의 주문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오후에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과 3분기 잠정 실적 호조 등의 일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세아 메카니스, KNS, 에이프로, 알맥, 사마알미늄, TCC 스틸, PNT, 나노신소재, 광무, 중앙첨단소재, 포스코피체엠 등 일부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계약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8년부터 2038년까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의 총 50.5GW의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약 금액과 주요 조건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 규모를 고려할 때 약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이번 수주 물량이 차세대 온통형 배터리로 주목받는 46 시리즈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솔루션이 24년 3분기, 올해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8.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6.3% 하락, 영업이익은 4,48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68%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3,442억 원을 약 30%가량은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비용 절감 노력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한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금액
4,66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이 177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광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구글이 AI 오버뷰에 광고 도입 소식이 나오면서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EM넷, 나스미디어, 모비데이즈 등 광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구글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에 광고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오버뷰를 공식 출시한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등에서 광고를 우선 적용하고 국가와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MS사도 이달부터 AI 에이전트 코파일럿에 새로운 광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의 광고를 도입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텍스트 검색 시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검색 결과는 검색된 링크 내부의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모델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서 AI 검색으로 변화한 광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LPG, 가석유가스,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중동전 확전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흥구석유, 이원, 극동유와 GS 등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서부 텍사스사 원유 WTI가 2.76달러, 3.71% 급등하면서 77.1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는데 5개월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또한 브렌트유도 12월 인도분 가격이 3.69% 급등하면서 배럴당 80.93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강력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직접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거점인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중심으로 레바논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WTI가 2개월 선물에 대한 풋 옵션 대비 콜 옵션 비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치솟던 2022년 3월 이후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임박 가능성 등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가 되면서 DYD, 프리엠스, SG, SY 스틀렉, 삼부토건, 인디F, 난광토건 등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는데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 격차가 이 부통령 후보 TV 후보 토론 이후에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유거부가 지난 2일과 4일 미국 성인 17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이 해리스는 48%, 트럼프는 46%에서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이후에 실시된 같은 기간에서 이 해리스는 50%, 트럼프는 45%보다도 격차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좁혀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 쇼크와 HBM3의 사업화 지원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TSE, 테크윙,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 또한 이 플리토,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데이터 솔루션,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재롱산업, 산일전기, 제일일렉트릭, 대한전성 등 전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9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7.1% 상승, 영업이익은 9.1조 원대, 전년 동기 대비 274.48% 상승이었지만
당초 시장 전망치는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AI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이 경쟁업체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DS 부분이 5조 3천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E 8단 제품 콜 승인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3분기 콜 완료를 예상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 과정이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하락한 것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 등의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2.25% 애플이 간밤 뉴욕 증시에 2.25%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LG노텍, LS세미콘, BH, 인터플렉스, LG디스플레이, 덕산네오로스 등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애플 주식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시켰습니다. 제프리스는 아이폰 16에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 기능도 제한적이라면서 전년 대비 시장이 예상하는 5에서 10%의 판매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강력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하드웨어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아이폰 16과 17에서는 AI 기능 구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개선은 2026년이나 2027년께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2026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8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주가는 높고 단기적으로도 AI는 애플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면서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2.2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3.70% 하락하면서 로보택시 행사 비관론의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피론티어, SOS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터렉스 등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을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행사 비관론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 구겜하이증권은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뉴스에서 팔아치우는 셀더 뉴스의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관해서 과장된 측면이 많았다고 본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지만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고 향후 12에서 24개월 내에 로보택시를 상용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실제 경로가 이번 행사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신차를 공개한다고 해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점유율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이버트럭 판매가 성장하긴 했지만 대부분 테슬라의 모델 S와 X가 판매를 잠식하는 기능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가 자동차 매출 이익률이 포함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그 성장의 질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필요한 어떤 단일 촉매제를 찾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인해서 이 번호는 수신 거부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